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사람 때문에 외로울까?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생 남에게 싫은 말 한 번 못하고 살았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있으면 먼저 연락했고, 식사 자리에서는 분위기를 맞추려고 애썼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기분이 상할까봐 마음속 이야기는 꾹 참고 웃으며 넘긴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분명 남을 배려하며 살았는데 왜 정작 내가 힘들 때 곁에 남은 사람이 많지 않을까? 왜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귀한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일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인간관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늘 양보하고 분위기를 맞추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삶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친 배려와 맞춤이 나를 가볍게 보이게 만들고 상대에게는 당연한 존재처럼 느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끌어당기는 진짜 힘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큰 돈을 써야 사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참고 맞춰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복이 많은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비위를 맞추지 않습니다. 과장된 칭찬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차갑거나 무뚝뚝한 것도 아닙니다. 그 대신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몇 가지 태도를 자연스럽게 실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좋은 사람들이 곁에 모이고 귀한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8가지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은 힘들게 돌아가고 있었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편안한 방식으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 말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결과보다 수고를 알아보는 사람.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늘 비슷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누군가는 자식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집 이야기를 합니다. 또 누군가는 사업이나 직장 이야기를 꺼냅니다. 대부분은 자랑처럼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반응합니다. 참 대단하다. 정말 부럽다. 잘 됐네. 그런데 이런 말에는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반응일 뿐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이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진짜로 움직이는 말은 결과를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과정의 수고를 알아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집을 장만했다네.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부럽네. 참 잘 됐어.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을 마련하기까지 얼마나 애를 썼겠나. 부모로서 마음고생도 많았을 텐데 참 수고했네. 이 두 말의 차이는 아주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서는 큰 차이가 생깁니다. 첫 번째 말은 결과를 보고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말은 삶의 시간을 이해해주는 말입니다. 사람은 결과보다 자신의 시간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성과를 보며 부러움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부러움은 상대의 마음을 깊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의 수고를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자랑하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마음속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가 성과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 일을 이루기까지 정말 애쓰셨겠네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은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은 관계를 훨씬 깊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지혜 돈보다 작은 부탁이 사람을 끌어당긴다. 사람들 가운데에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늘 지갑을 여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으면 계산을 먼저 합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계산서를 잡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고마워합니다. 역시 마음이 넓다. 참통이 크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계산을 하지 않는 날이 생기면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만든 관계가 돈으로 유지되는 관계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의외로 그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작은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때보다 도움을 줄 때 더 큰 친밀감을 느낍니다.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을 때 마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잘하는 지인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담근 김치가 참 맛있었습니다. 비법을 조금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또 식물을 잘 키우는 친구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화분이 자꾸 시드는데 물을 얼마나 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작은 부탁은 상대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관계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돈으로 얻은 관계는 돈이 사라지면 끝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작은 도움을 주고받으며 만들어진 관계는 오래갑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지혜 충고보다 공감이 먼저다. 누군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그건 이렇게 해야 해.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이렇게 해봐라. 이 말은 대부분 좋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상대를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충고는 의외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고민을 털어놓을 때 해결책보다 공감을 먼저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자식과 사이가 좋지 않아 마음이 힘들다. 그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요즘 애들이 다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먼저 연락해봐. 하지만 이 말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연락이 없으면 마음이 참 허전하지. 기다리는 사람 마음이 제일 힘들더라. 이 말은 상대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말입니다. 그 순간 사람은 마음이 풀립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공감은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충고는 그 다음입니다. 공감 없이 던진 충고는 대부분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공감한 뒤에 건넨 한마디 조언은 상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럴 수 있지. 많이 힘들었겠네. 이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네 번째, 지혜 완벽한 사람보다 인간적인 사람이 오래 기억된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한 명쯤 계실 겁니다. 언제 만나도 단정합니다. 이야기 속에는 늘 성공한 이야기만 있습니다. 자식 이야기, 재산 이야기, 성공 이야기입니다. 듣고 있으면 처음에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묘하게 마음이 멀어집니다. 왠지 모르게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느낌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자연스러운 심리가 하나 있습니다. 상대가 지나치게 완벽해 보이면 우리는 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나 자신이 작아 보인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예전에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는 하루에 손님이 2명밖에 없던 날도 있었지. 젊을 때는 돈이 없어 반지하방에서 지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완벽한 사람으로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와 비슷한 시간을 지나온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까워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취약성의 힘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나 힘들었던 시간을 숨기기보다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더 큰 신뢰를 느낍니다. 물론 여기에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상처를 이야기할 때는 현재의 불행을 반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지나온 경험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라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예전에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 시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태도 중 하나는 완벽해 보이려는 노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오히려 더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 속에서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5번째, 지혜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말 것. 사람의 인연에는 늘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오랫동안 이어집니다. 어떤 인연은 어느 시점에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연이 멀어질 때 큰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만나고 연락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뜸해집니다. 만남도 줄어듭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를 피하는 걸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직접 묻습니다. 요즘 왜 나를 피하니? 내가 뭘 잘못했니? 이 질문은 상대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관계를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충분히 좋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리고 지금은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시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사람의 관계에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가까워지는 시기가 있고 어떤 인연은 조금 멀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나무가 계절에 따라 잎을 떨구듯이 인간관계에도 자연스러운 변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은 관계는 결국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함께한 시간에 감사하다. 그 기억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면 신기하게도 새로운 인연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삶에는 늘 빈자리를 채우는 새로운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6번째, 지혜 배려라는 이름의 통제를 내려놓기. 인간관계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갈등 중 하나는 충고입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말대로 하는 게 좋다. 이 말은 대부분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가 바뀌면 삶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경험한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항상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선택을 믿는다. 내가 더 잘 판단할 것이다. 이 말은 자식을 존중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 속에서 자식은 더 자주 부모를 찾아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부모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을 때 성장합니다. 억지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면 관계만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삶을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조언자가 아니라 응원자가 되겠다. 이 마음 하나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7번째와 8번째, 지혜, 자기 존중과 기대 없는 베풀. 마지막으로 2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자기 존중이고 다른 하나는 기대 없는 베풀입니다.
먼저 자기 존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합니다. 누군가 칭찬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뭐가 잘났다고. 다 늙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운이 좋았을 뿐이다. 처음에는 겸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말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을 세상이 높게 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들었을 때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존중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없는 베풀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 중 하나는 기대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쌓이면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베풀음은 원래 거래가 아닙니다. 진짜 베풀음은 그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그 일은 그 자리에서 놓아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상대는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8가지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너무 애쓰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받아들이는 살. 그런 태도 속에서 진짜 인연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